자, 37번, 38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중심 내용이죠. 여러분 중심 내용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현대 사회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공공예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돼 있고 첫째, 둘째, 셋째가 있죠. 이러면 이제 아마 대부분 다 공공예절입니다. 자, 마지막도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돼 있죠. 이것도 공공예절이네요. 그러면 공공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네, 답은 네, 어때요? 37번에 2번이 되겠죠. 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되겠습니다. 1번의 통화 요령은 이제 둘째에 대한 내용이라서 안 되고, 네,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중심 내용이 됩니다. 3번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 않았을 때의 문제는 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죠? 네. 4번에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 있는데 이유는 안 나와 있죠? 그냥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만 돼 있어서 안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8번입니다.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 제목을 찾는 거니까 이것도 읽어보셔야 되겠죠. 보세요. 건강은 수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도,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사람들이 보통 몇 살까지 살아요 하는 그 나이를 보시면 되겠죠. 더 늘어나고 있지만 단순히 수명만 늘어나서는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장수의 개념을 단순히 나이로만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로 따지는 게 진정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돼 있고 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수라는 게 있죠. 보시면 이제 장수, 수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장수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면 하나 더 읽으시면 됩니다. 병으로 알아 누워서 90세부터 100세를 사는 것, 90세에서 100세를 사는 것보다는 60세에서 70세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진정한 장수가 아닌가 싶다라고 합니다. 장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답은 여러분들 38번에는 답이 3번, 4번입니다. 진정한 장수의 개념. 장수라는 게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장수의 뜻이 되겠죠. 1번의 건강은 제목이 안 되고 수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장수에 대한 거. 평균 수명도 그냥 단순한 사실이죠. 장수의 기준은 이것도 기준이 아니죠. 60세부터 60세에서 70세를 살더라도 돼 있으니까 4번, 3번도 안 되고 답은 4번입니다. 39번부터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39번을 볼 건데 한국의 국보 1호. 여러분 이거는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국보 1호는 39번에 3번이죠. 숭례문이죠. 숭례문. 숭례문이 한국의 국보 1호입니다. 이 숭례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남대문이라고도 하죠. 남대문이 이제 국보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0번입니다. 네, 1번, 2번, 39번에 1번, 2번, 4번은 국보 1호가 아닙니다. 국보 1호 찾는 거니까 3번이고, 40번은 한국의 동쪽 맨 끝에 있는 섬입니다. 섬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뭐 이렇게 바다 이렇게 떠 있는 이제 땅을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여러분 동쪽,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이고, 이제 맨 끝에 있는 섬, 뭐 이 섬의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강화도인데, 강화도는 이제 서쪽에 있어요. 인천 쪽에 있고, 독도, 2번 독도는 맞죠? 독도가 가장 옆에 있죠. 네,
맨 끝에 있는 섬입니다. 3번에 울릉도인데 울릉도도 동쪽에 있는데 울릉도가 있고 그 옆에 그 옆에 독도가 있습니다. 울릉도 옆에 독도가 있으니까 독도가 더 동쪽에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제주도는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남서쪽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1번인데요. 41번은 이제 방바닥을 질문의 대답을 찾으시면 돼요.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옛날 난방 방법. 난방은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의 대청은 이제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보내는 장소를 이제 대청마루라고 해서 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뜻하게랑은 안 되겠죠. 이번에 보일러는 전통이 아닙니다. 요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3번의 장작은 이제 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를 잘라 놓은 겁니다. 장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겠죠. 4번의 온돌. 이제 온돌이 난방 방법입니다. 여러분. 장작은 이제 온돌에 불을 만들 때 쓰는 거고 4번 온돌이 난방 방법이 되겠죠. 42번에 한국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겨울의 올림픽이죠. 겨울올림픽을 그러니까 그 올림픽을 했던 장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이거는 모르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답은 이제 평창이죠. 한국에서 이제 올림픽을 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찾아보시면 되겠죠. 서울 이제 88년, 1988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던 곳이고, 이제 부산과 인천은 아시안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평창, 강원도에 있는 평창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43번입니다. 한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과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의 채권기관을 연결하는 건데, 입법기관은 국회죠.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청와대는 여러분들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니까 안 되고, 자, 그리고 법무부하고 경찰도 행정기관 쪽입니다. 그리고 4번에 헌법재판소랑 검찰인데 이것도 안 맞죠, 서로. 둘 다 같은 곳이니까 안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4번은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의 임기라는 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임명된 기간. 국회의원 임기도 똑같이 국회의원이 임명돼서 일하는 기간인데 옳게 연결된 것은 당연히 이것도 이제 모르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답은 1번입니다. 대통령은 5년이고 단임입니다.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4년이고 그건 중임입니다. 중임이라는 건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5번부터 46번까지인데 이것도 아래 질문을 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기 임대차 4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답은 4번이에요. 주민센터하고 등기소인데 주민센터에서도 내가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 이사하는 거예요. 집을 빌리거나 이제 임대니까 집을 빌리는 게 되겠죠.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주민센터와 등기소 등록한 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 이제 등기소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경찰서랑 소방서, 시청, 구청 뭐 되겠는데 부동산 중개소, 구청 빼고 여기서 이제 등기를 이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부동산 중개소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46번에 다음 중 긴급 전화나 생활정보 또는 민원 신고 연락처가 잘못된 건데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고 뒤에 어떤 전화번호인지 나와 있죠. 110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잘못됐죠, 여러분. 110은 이제 정보통합 민원 서비스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민원 서비스가 있을 때 이제 전화하는 곳이라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아닙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는 1345번이죠. 네. 그래서 112는 범죄 신고가 맞아요. 그리고 114는 전화번호 안, 내가 전화번호를 모를 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119는 화재나 이제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응급 상황, 그러니까 아픈 환자, 급한 환자가 있을 때 도와주는 곳이 119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47번부터 48번까지인데 여기도 이제 글을 읽고 이제 내용과 이제 다른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글이 정말 기네요. 네.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여러분 글을 한번 읽어보고 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네, 다른 거 찾는 거죠. X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를 먼저 보시고 하시면 돼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책에 있는 보기를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최근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서 쓰레기가 전보다 많아졌다. 뭐 최근 뭐 일회용품을 보면 되겠죠. 일회용품 있고 네, 그리고 뭐가 있죠? 네, 쓰레기가 많아졌다. 쓰레기가 많아졌다. 있죠. 답은 이건 5죠. 1번은 5가 되고 네, 2번 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제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분리수거하면 네, 절약하다를 찾으면 되겠죠. 네, 여기 있죠. 네, 분리수거하면 네, 분리수거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 뭐 제품을 새로 만들다가 여기 있죠. 돈을 아낄 수 있다. 절약하다 아끼다 하니까 맞죠. 2번도 맞고 3번에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실천도 잘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 보호 실천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 잘 된다가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제가 4번 볼게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릴 때는 네, 규격 봉투를 구입하여 그러니까 정해진 봉투를 구입해서 사서 담아 버리는 것으로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치우는 돈도 비싸지는 제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규격 봉투 찾았죠? 네, 버려야 되고 앞에 보시면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치우는 비용도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여기 네, 나와 있지만 3번입니다. 실천이 잘 되다라는 말은 없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8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네, 보면 같은 거죠. 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5 찾는 겁니다. 자, 설날인데, 여기 보기 먼저 보시면 되겠죠. 한국 최대의 명절인 설날은 양력 1월 1일이다. 네. 설날은 음력이죠. 여러분, X. 2번, 조상께 드리는 새해 인사는 차례이고, 어른들께 드리는 새해 인사는 세배이다. 보시면 어딨죠? 설날, 새해 인사, 조상께 차례. 맞죠? 어른들께 세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네. 당연히 2번이죠. 5를 찾는 거니까. 자, 3번 더 볼게요. 설날에 먹는 전통 음식인 송편에는 네,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가 있다. 설날 전통 음식 송편인데 설날 전통 음식이 뭐죠? 그리고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은 떡고기죠. 그래서 X 4번 설날의 전통놀이 전통놀이 강강술래 그네탁입니다. 자, 설날 전통놀이인데요. 전통놀이 있고 윷놀이 널뛰기죠. 그래서는 X가 됩니다. 강강술래랑 그네타기가 있는데 강강술래는 보통 이제 추석이고 그네타기는 우리 보통 단오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죠, 여러분. 네. 답은 2번입니다. 이제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관식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9번과 50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49번이고 50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책 뒤에 OMR 카드 견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견본 답안지 뒷면을 보시면 49번, 50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고 쓰시면 되겠죠. 4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 빈칸에 있는 내용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쓰실 때는 이제 볼펜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펜이 있는데 그 펜의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얇은 부분인데 그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메이 씨는 한국 음식 중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합니다. 잘하지 못하는데 김치찌개를 조금 해요. 김치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실력 발휘해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이런 말이죠. 집으로 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이 사람 가가 만들어요? 아니죠. 나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에게 말하는 거죠. 이거 잘 만들어서 나를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이 사람이 이제 나가 집으로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가 가야겠죠. 이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집으로 나를 좀 부르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죠? 초대해 뭐 주세요가 되겠죠. 여러분.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를 초대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초대해 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발휘,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나를 당신 집으로 좀 불러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50번을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말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50번. 문법도 써야 되고, 그냥 단순한 아요오요가 아니라 문법을 활용하고, 이건 아어주세요죠. 그리고 이제 맞는 대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50번 볼게요. 새로 이사한 집은 괜찮아요? 합니다. 네, 시장도 가깝고 전철역도 가까워서 살기가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이사할 계획인데 나도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그럼 근처로 라고 돼 있죠. 그 근처라는 건 이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하겠죠. 여러분 살기 좋으니까 근처로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처로 가고 싶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네. 나도 이사 계획입니다. 근처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근처로 이사하고 싶어요도 괜찮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사랑 근처로 간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들을 쓰시면 되겠죠. 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회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평가는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뭐 1단계부터 뭐 0단계부터 0단계 뭐 자음 모음이 다 포함되겠죠. 0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니까 어려워요. 어렵지만 뭐 점수를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점수를 받으실 분들은 뭐 우리 책의 앞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책의 앞에 보시면 뭐 한국어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여러분들 책을 따로 구입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간단한 설명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참고만 해서 시험 보기 전에 잠깐 보시는 부분이고, 뭐 조금 더 공부하실 경우에는 뭐 다른 한국어 책을 구입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문화랑 한국 사회 이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꼭 보셔야지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위에서 보셨죠? 한국 문화랑 한국 사회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다음에 있을 사전평가, 예,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